북녘의 고향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입니다. 자유를 찾은 사람들. 저는 진행을 맡은 전 하무 공산대학의 실장이었던 김훈광입니다. 세 분과 함께 오늘 또 이야기 나누겠는데 또 처음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2013년에 자유를 찾은 자유북한 방송 기자 김지영입니다. 야, 자유자가 두 개에 들어가는 말. 네. 정말 자유 좋아하시는 자유북한 방송의 자유로운 기자 김지영입니다. 자유의 화신 여신 김지영.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북한 방송 기자 이혜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북한 방송 기자 엄영남입니다. 네, 기자님들 저번 시간에 이 자유 세계에서의 아주 아름다운 소행이라고 볼 수 있는 기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국내적인 상황을 따져봤고 또 기자님들 개인적인 기부에 대한 생각이나 또 실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사실은 말이죠. 저번 시간에 기자님들 좀 이렇게 겸양을 떨다 보니까 실제 내가 기부를 하고도 야 이건 뭐 자랑할까 그래서 이야기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말이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좋은 일이라고 하면 오른손 모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가지고 뭘 좀 기부하고 내가 했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겸양입니다. 그렇죠? 오늘 시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도움기 있으면 도움기 있다라고 이게 확신성 있게 팍팍 좀 이야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죠. 저번 시간에 돈과 재물이었다면 이웃을 돕는 일에는 돈과 재물뿐만 아니라 저번 시간에 우리가 기자님 이야기했죠. 따뜻한 마음이다. 맞습니다. 그 이웃 참 어렵게 사는 겨울에 오면 당장 뭡니까? 연탄, 김치, 네. 그다음에 뭐 옷, 네, 따뜻한 맞습니다. 옷, 네. 그다음에 또 등등 여러 가지가 부족하죠. 이런 것들을 내가 남아서가 아니라 낸 걸 갈라서 서로 나눠주는 이런 아름다운 소행들인데 어떤 것들입니까? 세 분 좀 각자가 목격하신 걸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우리 이제 그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제 보기에는 다 봉사왕이고 기부천사들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본인 이야기로 좀 줄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가 먼저 왔을 때 저보다 먼저 나온 언니들이 집에 데려가서 옷 주고 음식 도시락에 반찬 밑반찬 사서 주고 겨울에 김치 담그면 2포기 3포기씩 다 갖다 주고 집에 이게 그 김치 3포기가 정말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있지만 고향 언니가 담가서 직접 가져다 주는 그 마음이 크거든요. 또 저는 또 한 1, 2년 이제 자리를 잡으면 제가 또 입던 옷을 다음 사람이 오는데 야 이거 내가 그땐 입었는데 요즘 좀 살쪄가지고 좀 작아지는데 입어라. 뭐 또 내가 음식을 한 거를 또 해주고 또 혼자 사는 오빠들이라도 뭐 설날에 야 고향집 생각난다면 오라 만두국이라도 끓여줄게 막 이런 거? 예, 그리고 다 기부 마음 나눔이잖아요. 한 2, 3년 정도만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그걸 다른 베풀어야 되니까. 혹시 그때 뭐 백화점이나 좋은 데가 싼 옷은 그 내가 입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부해 줬던 걸 조금 입고 또 넘겨주고 이런 식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언니가 준 옷이 나쁜 옷이 아니에요. 그 언니가 준 옷이 처음에는 내가 이쁘게 입었어요. 근데 1년 있다 살찔 수도 있고 또 내가 산 옷 중에서 1, 2년 있으면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안 사 입어요. 1, 2년 됐을 때는. 시청자는 그저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프로그램이 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이혜린 기자님을 빵 터뜨려 놨죠. 이런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 자 이혜린 기자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나눔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교회나 이북도민회라던가 이런 게 지역마다 보게 되면 김치 나눔 행사를 한다고 김치 나눔 이게 탈북민이라던가 이게 그 기초수급자들 해가지고 김치 나눔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연탄 있잖아요. 연탄 나눔도 하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다른 데서 기부해서 들어온 그 모금으로 해가지고 쌀을 있잖아요. 쌀을 싸서 우리한테다 이제 한 포대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 나눔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고 또 나중에 또 우리가 김준 기자님이 늘상 이야기하지만 참 예린 기자님은 우리 동료들 위해서 베풀어준다.
네, 사실 저도 그래요. 잘해주는 것 같아. 네. 저한테도 한번 좀 베풀어. 저 집에서 동료인데. 아, 그럴까요? 아니 뭐 먹는 거 가지고 좀 많이 불쌍하진 않지만. 진짜로 이제 예린 언니는 주변에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요. 네. 자, 기자님, 나 이제 연탄 이야기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뭐 가스가 흔해 넘쳤고 전기가 흔해 넘쳤는데 왜 연탄을 떼는 집들이 있나요? 북한에서나 연탄 떼지 왜 여기서 연탄 떼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연탄이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연탄이 굉장히 가장 싼 그 연료이기 때문에 그런 이자 말씀하신 기초 수급자 이런 분들이 그 정부에서 주는 기초 수급비를 가지고는 비싼 LPG 가스나 이런 거를 사게 되면 그게 생활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연탄이 굉장히 싸니까 그런 걸 가지고 겨울에 그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우한 이웃,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떤 사회 최하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연탄을 찍어서 이렇게 해마다 몇 장씩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연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는 연탄이 기본 주 원료지만, 그러니까 난방을 위한 주 원료지만 그렇죠. 여기에서는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쓰는 게 그 연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이 서울시를 포함한 이 대한민국의 이제 도 지자체, 네. 도시, 군, 정부 기관들에서는 실적으로 위기 상황에 빠진 주민이 있다고 하면 그 주민이 뭐 한 달째 돈이 없어서 가스를 공급 못 받는다. 네. 또 돈 안 내면 전기, 물, 가스 다 막 잘라버리잖아요. 회사들이. 근데 그런 값을 못 냈으면 그걸 정부가 대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가스도 쓰고 전기도 쓰면 되는데 연탄을 놓자면 또 연탄 아우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부엌이 또 난로 있어야죠. 그렇게 되는가요? 그게 왜 그러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가족들을 정부가 대신을 해주는데 그게 일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 가스값을 내주고 막 이렇게 해주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시가 아니라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이 터진 이후에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게 긴급 생활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최대 200만 원인가 300만 원까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그냥 돈인데 그게 일회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회성이다 보니까 어차피 LPG 가스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그 연탄을 뗄 이유가 없죠. 생각보다 여기에 그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연탄 떼는 집은 생긴 자체가 연탄을 떼게 생겨. 아, 이게 단독주택이 되죠. 네.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에 그 가스를 못 뗀다고 해서 연탄을 따로 만들 수는 없고 농촌이라든가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있으면 아파트를 옮겨왔겠죠. 그 단독주택 옛날에 지은 이런 건물들이 아직 연탄을 떼게끔 생긴 집들은 연탄을 줄 것이고 안 그런 집들은 그게 그 단독주택이라도 LPG 가스는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그거를 쓰지 않고자 LPG 가스를 안 쓰고 일부러 연탄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어르신분들. 예, 왜냐하면 LPG 가스를 쓰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연탄을 그나마 좀 있어서 떼는 거 좀 낫고 어떤 분들은 그 전기 깔판 있잖아요. 그 깔판을 저녁 딱 잘 때만 켜고 딱 쓰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는 끄고 그러니까 근데 집안이 냉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는 끊기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전기는 끊지 말아야죠. 이 이야기를 다 가면서 내가 떠오르는 게 평양 사람들이 저희 방송을 들었다 하면 야, 우리 평양에서는 연탄을 떼는 사람들이 최고 부자인데 그렇잖아요. 이 전기가 안 오니까 평화력 동평화 다 뭐 멈춰선 데만 중심구에 내놓고 너무 추우니까 그렇죠. 원래 아파트에다가 또 이게 배치가라 해가지고 연탄 뗄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은 뭐 그냥 추우면 떼면 되니까 떨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연탄을 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사는 사람,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평양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지낼 때 혹시 연탄을 많이 쓰셨어요? 당연히 연탄 떼야죠. 저는. 연탄을 떼네. 식당을 운영하실 때도 역시 전기 아니고 연탄이죠. 연탄이지 다. 전기 아니죠. 식당 안에 그죠. 연탄을 떼야 되죠. 연탄 떼야 난로를 되죠. 놨으니까. 난로를 떼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연탄이라고 하나 완전 아주 흔한 게 아마 가스가 흔한 게 전기인데 왜 남한에서는 그렇게 연탄을 굳이 떼는가 하고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 궁금증이 생길까봐 내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이전 우리가 이 국내에서 불우한 이웃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서로 나누는 이런 기부에 대해서 봤는데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 기부가 정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 기부를 하는 액수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한 사람들 제가 참고 삼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엄 기자님께서 좀 준비하셨죠. 세계적으로 탑5 그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을 차례로 뭐 아는 것만큼 좀 일단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넘버1은 빌 게이츠를 봐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인데 우리 윈도우 알죠?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 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이 얼마냐면 45조예요. 45조면 북한 전체 국내 총 생산량보다 더 많아요. 네. 그 한 사람이. 그거를 다 기부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45조를 기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19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안 줄어들어요, 이 사람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그 굉장히 미국의 그 정말 전설적인 투자가로 주식 부자인데 이 사람이 25조를 기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그 밑에 뭐 쭉 다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우리 국내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그 삼성이 아니라 뭐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회장이라고 네, 그분이 120억 정도를 기부를 해서 그걸 전액 그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불우 학생들 그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셨어요. 그도 세계적인 랭킹의 5번째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네, 다 세계 넘버1, 넘버5, 넘버10까지 다 외국 특히나 북미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 사람들이 왜 다 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냐 이거는 사실 기부 문화의 애초에 그 시원은 기독교 문화에서는 온 거거든요. 기독교 문화에서 11조 그러니까 그 전체 벌은 돈의 10분의 1은 그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부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미가 기독교권 나라니까 거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기부를 많이 하는 게 미덕으로. 근데 나는 그러면 또 하나 이상한 게 저는 항상 이제 보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기부하는 거는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식들에게는 일전도 안 남기고 다 기부해 버린다. 네. 부모가.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도 기독교 문화에서 비롯된 거죠.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굉장히 그 고명한 분들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너희들이 뭔가 단 것 그리고 당장 요긴한 것들 내가 많이 주면 걔는 거기에만 매어 달려가지고 자기 손으로 뭘 창조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었던 그 가정들이 나를 이만큼 성공시켰는데 그냥 우유통만 주면 우유만 젖바라먹고 다 끝나면 땡하고 그냥 아주 나약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 그러니까 우유를 빨아먹는 방식도 다 배워줬고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 재산이 굳이 없어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를 확인을 하고 기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자식이 그렇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 자기 그러니까 그게 문화상의 차이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 남한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일본까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해가지고 효를 중시를 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그 나의 가족 예를 들면 내가 엄마면 나의 자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특히나 미국이나 그런 나라는 나는 나고 나의 자식은 나의 자식이다라고 각각 독립적인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 체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내가 한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유언을 못 남기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100억에 50억은 남편 와이프 거.
50억을 가지고 나머지 자식들이 나눠 먹는 게 법으로 제정이 돼 있는데 다른 나라는 죽기 전에 내가 유서를 안 썼어. 그러면 정부에서 뺏어가. 그러니까 유서를 무조건 써놔야 돼. 근데 유서를 쓸 때 나의 재산 100억 중에서 뭐 50억을 뭐 딸, 뭐 아들 이렇게 쓰지 않고 나의 전 재산을 나를 죽을 때까지 봐준 나의 심부름 뭐 가사 도우미한테 주겠다 하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져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의 차이, 그러니까 서구랑 아시아의 문화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기부 문화도 다른 거죠. 앞에 우리 응 기자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세계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제 첫 번째 갑부 또 그 사람도 역시 가장 세계적으로 많은 돈을 내놨죠. 기부를 한 빌 그렇죠. 게이츠. 멋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대륙에 엄청난 끔찍한 무서운 병이 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이볼라? 에이즈라고 하는 에이즈? 병입니다. 에이즈. 그래서 에이즈라고 하는 그 병이 사람들의 목숨을 무수히 앗아가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감염 경로도 있지만은 결국은 엄마들이 그 아주 깨끗이 못한 환경 그리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의료적 환경 때문에 이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성생활이라고 하는 이 난잡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감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일단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듭니다. 무려 이 사람이 5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어요. 빌 게이츠고 와이프 이름을 같이 붙여서 게이츠 뭐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는 이전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회장 그만뒀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프리카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만 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자, 이게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다시 우리가 이게 국내를 좀 돌아보면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해마다 깜짝 놀라는 게 어느 날 놀라느냐면 그것도 기다려집니다. 음력설 날이 딱 되면요. 설 전에 여기 전라도 어디 같아요. 그게 군청에다가 이게 박스에다가 돈을 딱 가져다 놓는데 언제 가져다 놓은지도 몰라요. 어느 새 갖다 놨는지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박스에다가 담아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걸 매일매일은 아니겠지만 이게 1년간 모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이런 사실이 있어서 그 사람 누구냐 하고 이제 찾아보자고 했는데 찾았다든지 못 찾았다든지 뭐 그 기부천사 10억 기부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 일단은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찾은 것 같기는 한데 어르신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였다요. 예, 그러니까 10억씩 그러니까 현금으로 계속 10억을 해마다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대요. 해마다 10억이요? 해마다 10억을. 근데 그분이 바지 장사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물론 그 과일 장사를 해서 뭐 연세대 전액을 기부한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해마다 10억을 기부하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처럼 계속 끊임없이 찾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끝내 못 찾았었는데 최근에 찾았나 봐요. 그게 뉴스에 떴던데 그분이 정말 검소하게 쓴대요. 그러니까 폰이 어떤 폰이냐면 우리 지금 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잖아요. 폴더폰인가 보네. 네, 2G폰을 이렇게 폴더폰을 이렇게 번지는 폰,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거. 네, 근데 그거를 쓰시고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일부에서 기부라는 거는 돈이 먹고 남아서 하는 게 기부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게 기부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분들 보고 아마 그런 말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끔찍하죠. 여기에 10억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에 한 번씩 건물주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돈이 많으니까 적당한 양을 떼서 남 주겠지 하는데 아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를 갖다가 그쵸. 어떤 개별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따뜻한 세상이 되라고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학교나 이 조은이란 단체 통고를 맡기는 통짜 자기 자는 전부를 맡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앞에서 평생 이 뭐죠 우리가 먹는 이 또 떡볶이, 떡볶이 그다음에 어묵 이거 파는 할머니가 13억을 자기 전 재산이에요. 13억을 갖다가 내가 이 대학 앞에서 이 학생들 내가 정말 싸먹는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이걸 이 대학이 좀 더 커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멋진 대학이 되라고 그러다 아야 자격은 한 푼도 안 나고 통짜로 받겠어요. 대단하네. 예, 13억을 받겠어요. 그게 13억이 됐다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수십 년을 매 하나에서 10원, 20원씩 예, 그런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할머니를 담고 싶은 생각이 우리 김정 기자님 좀 갑자기 들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 저보고 간대라 그러더니 또 이번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렇게 그렇게 돈이 좀 생긴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있는가 봐요. 근데 겸양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걸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너무 좀 뻔하지 않느냐. 아니요. 저희는 어깨에다 짐을 지고 있잖아요. 통일되면 우리 고향에 가서 하나씩 기부해서 착한 일을 해야죠. 기부 문화를 북한에 퍼뜨리는 그 김지영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되겠다. 전 누가 들어도 이거는 아주 딱 떨어진 답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이나 재물을 바치는 기부도 있지만은 나 돈이 없어요. 근데 뭐는 있는가? 지식은 있어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내가 스케이트를 잘 타고, 내가 뭐 농구도 잘하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 무슨 기부? 재능 기부. 지식 기부, 재능 기부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김정 기자님이 제가 언젠가 스케이트를 내가 기부를 해줘 재능 기부를 하겠던데 왜 하지도 않았냐. 연락이 없어요. 올해는 제가 꼭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바쁜 게 아니라 김정 기자가 지금 뭔가 중요한 사업을 마무리해 가는지 지금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시간이 많이 바빠요.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자 재능 기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실까요? 어떤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재능 기부는 대체로 보게 되면 이게 대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재능 기부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 예술 부분에 있는 분들이 악기라든지 악기나 이렇게 춤이나 이런 걸 위해서 재능 기부 자기 조그만 가게를 자기 취미처럼 챙겨놓고 이렇게 기부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재능 기부라면 재능 기부인데 그 통일 강연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냥 돈 안 받고 그렇죠. 강연도 이렇게 재능 기부처럼 가서 강연도 많이 해줬었거든요. 여기 그 재능 기부 중에서 전 그걸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아나운서 방송을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그 분이 이제 어떤 기부를 했냐면 재능 기부를 했는데 제목은 목소리를 재능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걸식 아동을 돕자라고 하는 걸 아주 감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어린이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북한 시장에서는 8살의 어린 아이가 땅에 떨어진 밥알을 손으로 주워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이런 걸 말소리를 갖다가 이제 녹음해 하는 예인데 그 방송국은 그걸 따가지고 그 송들 저번에 그걸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재능 기부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저 집에 애가 머리가 참 좋은데 머리가 좋지 않아도 뭔가 제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근데 나는 대학의 교수고 정년 퇴직을 했어요. 뭐 대학 교수래야 하더라도 그럼 걔 공부를 도와주겠다. 내 자 피아노를 배워줄게. 내가 우리 김정 기자한테 스케이트를 내가 타는 걸. 근데 재능 기부할 그런 상대는 아니고 좀 기부를 받는 사람이 좀 뭔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돈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지 본인은 기자니까 스케이트는 저한테 상대해야 되고 배울 때 다리 힘이 너무 약해서 스케이트 그 기부를 좀 다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웃기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1시간 지나갔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번 시간과 오늘 시간 두 회에 걸쳐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또 먹먹거리는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나도 좀 기부하면서 좀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내가 사는 법과 소중함과 그 인격을 내가 좀 시시각각 느끼면서 살 것이 아니냐. 사람답게 사는 것, 기부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